그런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현직 검사와 관련된 어떤 우리 보통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경찰에 요청을 했더니 경찰 해줄 듯 하다가 안 해요. 검찰은 꼼짝도 안 합니다. 변호사를 찾아가서 돈을 주겠다고 돈 주면서 맡아달라고 하는데도 안 해요. 그래서 어디를 갔느냐? 언론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언론사가 현직 검사와 관련된 거라고 주저하고 끝내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5번째로 찾아온 게 국회고 저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국감 때 이 문제를 제기를 한 거예요. 이게 정의가 살아있는 국가입니까? 이게 법치 국가입니까? 일개 검사, 현직 검사가 하나가 관련돼 있다고 경찰, 검찰, 변호사, 언론 모두 다 입을 꼭 닫고 휴시하고 감싸고 이게 검찰 독재가 아니면 어떤 나라가 검찰 독재이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태에서 박성재 후보자께서 법무부 장관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까 대통령과의 인연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3번 근무를 하셨다 그러는데 자, 그건 말고도요. 2012년 3월 11일 결혼식 때 참석을 하셨어요. 맞죠? 당시 제주지검장으로 근무하실 때예요. 먼 데서 비행기 타고 오셨습니다. 물론 뭐 집이 서울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쳐요. 그 다음 대구 고검 시절에 불우한 처지의 윤석열 검사 많이 감싸고 유로해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저도 들었습니다. 뭐 그러나 이 자리에서까지 옮기지는 않겠습니다. 다음 취임식도 참석을 하셨어요. 대통령 취임식. 혼자만 참석한 것도 아니고요. 부인과 함께 부부 동반으로 참석을 하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자료를 봤는데 참석 초청받은 사람이 6,159명이에요. 그런데 부부 동반으로까지 참석을 초청받은 사람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자, 이러니 윤석열 대통령 일가에 우리 박성재 후보자가 얼마나 엄정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을까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처음 보여줬던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제가 해송을 보여드렸습니다. 해송에 2가지 뜻이 있다고 써 있습니다. 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2번째 뜻, 강한 바닷바람을 막아주는 방풍림 해송으로 전 박성재 후보자를 임명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불어오는 어쩌면 총선 뒤에 불어올 수 있는 그 칼바람을 막아달라. 그 방풍림으로 해송을 생각하고 박성재 후보자를 심었다. 해송을 심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바람은 그러지 않을 겁니다. 박성재 후보자가 개인적인 인연, 사적인 인연을 넘어서서 법률적, 정치적으로 복잡한 사안, 쟁송 사건들을 공정하고 엄격하게 처리하는 첫 번째 해송, 스스로 내세웠던 읽어만 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그 난제를 풀어달라는 의미에서의 해송을 기대하면서 우리 후보자를 바라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얼마 안 남았는데 한번 후보자께서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듣는 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 수사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주시니까 제가 권한이 엄청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개별 사건 수사는 검찰총장이 지휘해서 처리하는 것이고, 저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조차 극도로 자제해서 행사해야 한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위원님 질의에
답하고자 합니다. 네, 그럼 그렇게 듣겠습니다. 네.